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26호에 게재된 원자력 르네상스의 재현, 에너지 안보 및 탈탄소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모노스쿨이 2호로 33에서 55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그 배경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탈탄소 전원으로의 기대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추진되었던 탈원전은 지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원자력 르네상스는 과연 재현될 것인지 화제의 소형 원자로와 혁신 경수로 등의 신기술을 소개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증가되는 에너지 조달 리스크와 함께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 전원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는 일단 꺾였지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제조사들이 새로운 타입의 원자로에 대한 검토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 대기업이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원자력 발전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등장하는 등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일본 정부의 GX,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회의에서 폐지가 결정된 원자력 발전소의 재건 및 조건부 운전기간 연장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방불케 하는데 원자력 르네상스란 2000년대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원자력 발전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 1990년대 원자력 발전은 정체 기미를 보였지만 2000년대 들어 에너지 수요 확대와 환경 문제 등을 배경으로 건설 계획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회귀 움직임은 이러한 원자력 르네상스가 재현될 것이라는 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국내 원자력 발전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재건과 가동 연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런 방침 전환이 돌발적이었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2021년 10월에 제시한 제6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2030년도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에서 22%로 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대형 경수로로 말하면 27기분에 해당하는데 업계 단체인 일본 원자력 산업협회의 후르스카 기획부장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 비중이 숫자로 제시된 것은 큰 터닝 포인트였다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일본 국내 원전의 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이고 최대 6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부의 이번 방침 전환은 이 제한을 유지하고 일정 정지 기간에 한해 추가적인 연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GX 실행회의에서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원전의 운전기간을 최대 60년으로 할 경우 일본 내에서 운전 가능한 원전은 현재의 36기에서 2050년에는 23기, 2060년에는 8기까지 감소합니다. 한편 국내 총 전력 수요는 2030년 약 9,300억 kWh에서 2050년 약 1.4조 k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로 한다고 가정하면 40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동기간 연장 및 재건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죠. 그렇다면 재건이나 신증설을 상정하면 어떤 원자로가 실제 선택지가 될까요? 최근 참신한 기술적 컨셉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소형 모듈러,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입니다. 기존의 대형 경수로와 비교하여 한 기당 출력이 작고 냉각 기능 등을 간소화할 수 있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 초기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SMR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대체로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말합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형 경수로의 안전성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전술한 바와 같은 특징을 가진 SMR이 새로운 선택지로서 부상되어 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70기 이상의 SMR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며 경수로형이 그중 가장 실용화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는 서방 국가 중 가장 빨리 SMR의 실용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0년대 말에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영 전력회사가 운전 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로의 형식에는 미국의 GE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와 일본의 히타치 GE 뉴클리어 에너지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비등수형 경수로 BWR인 SMR BWRX 300이 선정되었습니다. 가압수형 경수로 PWR에서는 미국의 원자력 신흥기업인 뉴스케일 파워가 SMR을 복수 조합한 발전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원자력 발전 플랜트 VOYGR은 2020년대 말에 미국 에너지부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건설될 계획이라고 하며 니키 홀딩스와 IHI 등 일본 기업들이 제조 및 건설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도 VOYGR에 대한 주목도는 높습니다. 경수로형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소형 원자로 제한도 잇따르고 있는데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용화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에서도 대형 중공업 기업들이 신형 소형로 개발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심 냉각의 히트파이프를 이용하는 것이 도시바 에너지 시스템즈가 개발하고 있는 무브룩스입니다. 소형이면서 열을 밖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연료 교환 없이 20년간 가동되는데 도시바 ESS는 모든 장소에서 이용 가능한 고효율 원자력 배터리라고 설명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2040년 운전 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인 마이크로 원자로는 노심 냉각의 액체를 사용하지 않는 전고체 원자로입니다. 노심 사이즈가 직경 1m, 길이 2m로 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가반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도나 벽지, 재해 시의 전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사의 혁신로 워킹그룹의 공정표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의 SMR 개발에 대해 2040년대 실증 화로를 가동한다는 목표 시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우선 해외의 SMR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술을 연마할 방침입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신흥기업들도 원자로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개발은 규모가 장대하고 복잡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상식을 뒤집는 신용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창업한 블러썸 에너지는 고온가스로의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블러썸 에너지는 자체 생산 거점을 가지지 않는 뺨리스 업체로 소형의 고온가스로 8기를 클러스터화한 발전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 및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SMR이지만 발전 비용을 고려하면 국내의 재건이나 신증설에서는 대형 경수로를 개량하여 안전성을 높인 혁신 경수로가 주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로 구조에 정통한 도쿄 도시대학 원자력공학과의 타카키 교수도 원자력의 역사는 대형화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경제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온 결과가 대형화이고 스케일 메리트가 떨어지는 SMR에서는 발전 단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합니다. 원자력 대국인 프랑스 등에서도 주류는 대형 경수로라는 생각은 공통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혁신 경수로의 일본 국내 운전 개시 시기는 앞으로 소개한 워킹그룹에서 공유한 공정표에 따르면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시바 ESS나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대형 중공업 기업들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 경수로와 SMR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오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동일본 대지진 직후 탈원전을 외쳤던 시기와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하루아침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의 원전 신설은 10년간 중단되었는데 플랜트 제조사들은 기술과 인력,
부품 공급 유지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은 한번 끊어지면 부활시키기 어려운데 정부가 재건을 목표로 방향을 틀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느 원자력 발전소를 갱신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침 전환을 표명하기 약 반년 전인 2022년 7월 일본 원자력 산업협회는 원자력 공급망의 유지 강화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자를 공표했습니다. 이 제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원자력 산업에서 철수한 기업은 20개사 정도로 그중에는 가와사키 중공업과 후루카와 전기공업 등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내 원자력 업계에서 핵심 기술을 담당하던 공급업체들의 철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BWR용 연료 피복관 제조사였던 지르코 프로덕트가 파산하여 이 부품은 현재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압력 용기와 터빈 부품을 공급하던 일본 주단강이 폐업했습니다. 한편 최근 10년간의 국내 원자력 산업 전체의 매출은 약 1.9조 엔의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달라진 것은 그 내역입니다. 일본 원자력 산업협회의 후루츠카시는 운전의 유지 보수와 신규 증설이 줄어든 대신 안전대책공사와 관련 업무가 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원전의 안전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그것만으로는 제조업으로의 원자력 산업은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망의 강화책이나 오랜 세월 과제로 여겨져 온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SMR과 고온가스로 고속로와 같은 신용로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원자력 개발에서는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발전 기업인 로스에너고 아톰은 2020년 5월 경수로형의 SMR을 탑재한 부채식 원자력 발전소 아카데믹 로모노소프가 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도 2021년 12월 산둥성에 건설된 고온가스로 실증로 HTR-PM이 송전을 시작했습니다.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확대, 보다 높은 안전 대책에 대한 요구 등 탈원전이 후퇴하면서 원자력 발전이 다시 평가받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원자력 르네상스로 불렸던 20년 전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초전도 양자 컴퓨터, 일본의 도전, 테스트베드 가동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